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ATX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한용입니다. 네, 이번 시즌 시큐리티의 ATX 스케줄인데요. 오늘의 세션은 시스코 시큐어 파이어 스마트 라이센스라는 주제로 준비되었고요. 따라서 내용은 주로 스마트 라이센스 소개, 스마트 라이센스 모범 사례와 라이센스 관리, 스마트 라이센스 등록, 스마트 라이센스 매니저, 세틀라이트 사용 방법 소개, 그리고 에어캡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소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질문을 올리실 때에는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세션 마지막에도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때 지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잠시 후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해당 설문조사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로는 남소영 프로님이 계시고요. 신정석 프로님, 이창 프로님, 그리고 저도 함께 패널리스트로 세션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남소영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 시즌 ATX 이번에 새로운 시즌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시즌의 첫 번째 시큐리티 ATX 세션이고요. 오늘은 저희 시큐어 파이어의 스마트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 스마트 라이센스가 전에 그 전통적인 라이센스와하고 그 라이센스와의 차이점하고 라이센스와의 차이점과 좋은 점이 뭔지를 같이 알아보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 스마트 라이센스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는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라이센스에서 스마트 라이센스로 교체를 하거나 이번에 처음 저희 시스코 방화벽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세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선은 어, 먼저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마트 라이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사용을 할 때 저희가 권장드리는 모범 사례 그리고 라이센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방법하고 언프림 사용 방법, 에어갭, 에어갭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모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방법하고 등록한 다음에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방법. 라이센스에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라이센스 레저베이션을 등록하는 방법도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라이센스는 유연성이 매우 강하고요.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기존의 라이센스에 비하면은 이게 많이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기존 라이센스에 비하면은 이 스마트 라이센스는 그 자산 관리 시스템에 가까워서 내가 구입한 방화벽의 기능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하드웨어 라이센스,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센스를 저희가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라이센스는 가시성이 약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은 따로 없고요.
보통 라이선스를 장비에 구축을 할 때 제품 활성화 관련 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메일 안에 라이선스의 정보하고 활성화 코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려면은 나중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려면은 전에 그 받아두셨던 이 메일을 찾아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요 PAK 등록, 그 장비를 활성화할 때도 수동으로 코드를 입력을 해야 하고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은 코드를 하나하나 다 넣어야 해서 업무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전통적인 라이선스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만약에 라이센스가 이미 장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연동을 해제하는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업무 수요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 새로 업그레이드 할 장비에는 또 이 라이센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통적인 라이센스에 포함된 기능들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 사용 제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라이센스에 비하면은 스마트 라이센스는 가시성이 강하고요. 모든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라이센스 확인을 위해서 전에 받았던 메일들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관리 플랫폼을 저희가 CSSM이라고 하는데 잠시 뒤에 데모 환경에서 이 플랫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라이센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으로 활성화 코드를 입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라이센스는 수동으로 입력을 할 필요 없이 편리한 등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스마트 라이센스는 고정된 라이센스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장비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고요. 할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면은 구매하지 않은 기능 라이센스에 포함된 기능들도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라이센스를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우선은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능 라이센스들을 짧은 기간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라이센스 관리가 편해지고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어카운트는 스마트 라이센스의 아주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스마트 어카운트를 큰 컨테이너,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안에는 그 다양한 라이센스 정보, 그리고 그 라이센스가 연동된 장비, 이 라이센스와 장비 관리에 기반한 그 사용자의 권한 정보도 다 같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라이센스하고 장비를 보다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고 CCOID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 어카운트를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는 그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그 이 스마트 어카운트 기반으로 또 이렇게 버추얼 어카운트, 가상 어카운트를 서버 계정으로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가상 어카운트도 그 스마트 어카운트라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관리나 장비, 그리고 사용자 관리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 어카운트랑 스마트 어카운트가 하는 역할이 들으면은 두 개가 그 하는 역할이 다 비슷한데 왜 또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어카운트는 이 스마트 어카운트 하나로 가상 어카운트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가상 어카운트를 가지고 많은 라이센스와 장비를 효율 있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가 큰 기업은 법인도 많고 자회사도 많아서
전산실은 공유를 하고 있지만 DMZ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보안 시스템과 장비를 다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각 범위는 가상 어카운트 하나씩 할당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 라이센스와 장비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의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어카운트를 따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만약에 스마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가상 어카운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게 또 자동으로 가상 어카운트의 라이센스나 이런 걸 합리하게 분배를 자동으로 해주지를 않고요. 보통 여러 가상 어카운트 가운데 디폴트 어카운트가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라이센스가 다 여기에 다 이 디폴트 어카운트에 분배되는 그런 형식이라서 수동으로 다른 가상 어카운트에 꼭 요구에 맞게 할당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 라이센스를 잘 사용을 할지, 모범 사례와 스마트 라이센스 어카운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할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방금 전에 가상 어카운트를 활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가상 어카운트 간의 그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개 가상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그 전체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직의 내부 라이센스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더 편리하고, 특히 그 유효기간 관리에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그 동일한 조직에 대해서 그 스마트 어카운트를 여러 개 만드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마트 어카운트 아래에 가상 어카운트 간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스마트 어카운트 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정을 2개 이상 만드실 경우에는 구입한 라이센스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이 되고 추가 관리 비용도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디폴트 가상 어카운트에 그대로 추가를 하지 마시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가상 어카운트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바로바로 라이센스를 할당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디폴트 가상 어카운트에 모든 라이센스가 다 추가가 이미 다 되어 있으면은 다른 가상 어카운트에 다시 옮기기 위해서 스마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직원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만약에 관리자분이 자리를 비우면은 급하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새로 구매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당되는 가상 어카운트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 구매한 스마트 라이센스가 FTD 장비와 연동이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스마트 라이센스를 저희가 구매를 하면 그 스마트 어카운트에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CSSM, 요 시스코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 즉 그 라이센스 관리 플랫폼에 가서 저희가 구매한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가상 어카운트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가상 어카운트에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토큰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는데, CSSM에서 생성한 이 토큰을 FMC에 입력을 해서 장비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센스를 FMC가 관리하고 있는 또 FTD에 할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내가 구매한 스마트 라이센스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FTD 장비에 할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 라이센스를 FTD 장비에 연동을 한 다음에 또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바로 FTD에 연동된 라이센스를 시스코 서버로부터 검증을 받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연동한 이 라이센스가 이미 만료된 그런 라이센스인지
아니면 정상 사용이 가능한 그런 라이선스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이 구매한 라이선스 수가 충분한지 그 이런 그 라이선스 안에 포함이 된 각종 예를 들어서 방화벽 기능 라이선스 이런 수가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검증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시스코의 액세스 요거는 그 장비가 HTTP 방식으로 다이렉트로 HTTPS 방식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시스코닷컴 클라우드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는 제일 간단하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방식은 요 라이센스 정보를 바로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시스코 언프림에 이렇게 보내면은 이 언프림 서버가 요 시스코닷컴하고 연결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검증 방식은 저희 장비가 요 언프림 서버하고만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라이센스 정보를 이렇게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에 전송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레저베이션 방식을 쓰는 사용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검증 방식입니다. 레저베이션 방식이 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형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많이 높고요. 근데 그 대신에 운영이나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비용 요구도 또 같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스마트 라이선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또 완전히 오프라인 환경에서 검증을 하는 다른 한 가지 방식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그 방식은 이렇게 스마트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건 아니고 다른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그런 방식인데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스코닷컴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라이선스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요 CSSM에 가서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먼저 그 스마트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저희가 CSSM에서 이 라이선스가 보일 수 있고요. 토큰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된 토큰을 가지고 FMC에서 검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효한 라이선스인지 검증이 끝나면은 이 라이선스를 FMC가 관리하는 이 FTD 장비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TD에서 할당받은 라이선스에 포함된 기능들을 이제는 FTD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장비를 구매를 할 때 저희 시스코에서 임시 계정을 제공을 하지만 이런 임시 계정은 사용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토큰을 받아서 이렇게 연동을 하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은 사전에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CSSN, 시스코닷컴 그리고 tools.cisco.com 여기에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포트가 다 443 포트입니다. 그래서 FTD 장비에서 이 포트를 미리 열어두셔야 하고요. NTP 데몬이 실행 중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식,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라이선스를 검증받는 방식. 두 번째, 온프림 서버에 연결해서 라이선스를 검증받는 방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온프림 서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서버는 저희가 시스코닷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기반 설치 패키지이기 때문에 지정된 그 하드웨어의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상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언프림 서버 설치가 끝나면 이 정보를 CSSM에 등록을 해서 CSSM이 이 언프림 서버를 이식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언프림 서버가 가동이 되면은 이 서버를 통해서 장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직접 시스코닷컴에 연결하는 방식은 그 CSSM에서 토큰을 생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언프림 서버에서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뒤의 과정들은 첫 번째 방식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FTD 장비의 라이센스가 할당이 되면은 언프림 서버와 CSSM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해서 시스코에서 현재 사용하는 라이센스 사용량 이런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언프림 서버 설정과 가상 어카운트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언프림과 관련된 가상 어카운트는 그 언프림 아이콘이 위에 달려 있어서 다른 가상 어카운트라고는 분별하기 쉽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폴트 가상 어카운트는 또 따로 별표 아이콘이 달려 있어서 이 디폴트 가상 어카운트하고 언프림하고 연관된 가상 어카운트를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프림과 관련된 가상 어카운트는 또 디폴트 어카운트로 설정을 하실 수 없고요. 언프림과 관련된 가상 어카운트는 마음대로 또 삭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언프림 서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상 어카운트를 언프림 서버에서 해제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언프림 서버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검증받는 이런 방식은 또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또 이렇게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저희 라이선스 정보를 언프림 서버에 제공을 하면은 이 서버가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에 정보를 보내서 내용을 검증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저희 장비가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언프림 서버와 시스코닷컴 클라우드가 연결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센스 정보를 언프림에 보내게 되면 언프림 서버는 이 정보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에 보내야 하는데 수동으로 클라우드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넘게 둘 사이에 정보가 오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쉽게 에러가 생기면서 라이센스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보 동기화를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고요. 그럼 언프림 서버를 이용해서 라이센스 검증을 받으려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작업들을 사전에 해야 하는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부와 연결해야 하는 도메인 이름은 tools, API, cloud sso.cisco.com인데 이 모든 연결은 다 HTTPS 프로토콜을 또 이렇게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이미 그 언프림 서버를 통해서 어떻게 라이센스를 검증받고 할당을 하는지 과정을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언프림 서버를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배포를 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시스코 사이트에 가서 언프림 서버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장비나 가상 환경에 배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MC에서 이 언프림 서버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언프림 서버에서 토큰을 생성하고 근데 이 생성하는 과정은 그 CSSM에서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이랑 같습니다. 다만 CSSM 대신에 언프림 서버를 이용해서 토큰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큰을 통해서 언프림 서버에 FMC를 등록을 하고 FTD 장비를 FMC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이센스를 FTD 장비에 할당을 하고
언프림 서버와 CSSM의 정보 동결해서 라이선스 검증을 진행하게 합니다. 전반적인 구조 워크플로우고요. 요거는 그 FMC의 언프림 서버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캡처해서 이렇게 따왔는데 이 화면이 그 언프림 서버를 구성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 FMC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그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인터그레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에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 온프림이라는 그런 탭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탭을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첫 번째 Connect Direct to CSSM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직접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검증을 받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검증 방식이고 사실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체크를 하면은 언프림 서버를 통해서 라이센스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된 URL 이런 내용을 다 적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FMC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직접 한번 시연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클라우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라이센스 검증하는 방법하고 등록한 다음에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센스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요 FMC 화면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버전은 이렇게 FMC 7.1 버전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라이센스를 검증하는 방식. 시스코닷컴 클라우드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검증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라이센스 아래에 스마트 라이센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제가 현재 아무런 라이센스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리지스트레이션 상태가 지금 이렇게 unregistered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 스마트 라이센스 메뉴가 있는데 아래를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아무런 라이센스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리지스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큰을 입력하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방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CSSM에서 토큰을 생성해서 넣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토큰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시스코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 CSSM 링크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깐 카메라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 시스코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직접 software-cisco.com 요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크롤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라고 첫 번째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매니지 라이센스를 클릭하면은 방금 보셨던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선은 하겠고요. 네, 여기에서 상단에 이벤토리 이 탭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라이센스 탭을 클릭을 하면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 정보를 여기 라이센스 탭 아래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쭉 나와 있고요. 다시 이 제너럴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방금 봤던 이 토큰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 토큰이라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proceed. 간단하게 디스크립션을 적고 요 아래를 보시면은 만료 시간을 적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디폴트는 보시다시피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 요구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하루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길게는 1년 365일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하루로 적고 아래 요거는 maximum number of user 일단은 한 명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그 방화벽을 사용을 하실 때 VPN 기능, 특히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요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그 VPN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기능이 사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토큰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뉴 토큰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잠깐 뜨고요. 스크롤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첫 번째. 이 아래 내용들은 제가 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생성했던 그런 토큰인데 보면은 이미 다 expired가 되었죠. 지금 액티브가 된 거는 방금 제가 생성했던 이 토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은 여기에 파란색 아이콘을 딱 클릭해 주시면은 이 토큰 정보가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액션 아래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다운로드 받아서 뭐 자세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토큰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리버크 눌러주시면 되세요. 일단 코피를 눌러서 다시 이 화면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네,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Apply Change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네, 토큰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리지스터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온프림 서버를 FMC에서 구성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 인터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시스코닷컴 쪽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 라이센스 검증받는 방법 말고 두 번째 온프림 서버를 통해서 라이센스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터그레이션에 먼저 들어가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 온프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화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당연히 요 첫 번째 시스코닷컴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검증을 받겠다라는 요 옵션이 지금 체크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저희가 이미 리지스터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요거 말고 온프림 서버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걸 두 번째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 FMC의 언프림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등록을 한 다음에 네, 등록이 다 완료되면은 여기 보면은 authorized라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떴고요. 아까 unregistered 부분에서 지금 registered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이미 다 바뀌었고 음, 현재 저희는 지금 임시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식으로 스마트 라이선스를 구성을 하시려면은 요 빨간색 요 위에 전 버튼을 눌러서 다시 어카운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요 옆에 회색 버튼은 그 라이선스가 다 구성이 된 다음에 클라우드하고 동기화해서 라이선스를 검증받는 요 버튼이 요 회색 버튼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라이선스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베이스 라이선스가 이미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 라이선스는 장비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환경에는 세대 FTD 장비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FMC의 다양한 기능 관련 라이선스가 나와 있습니다. 멀웨어 라이선스, 그리고 IPS 사용해서 빠질 수 없는 저희가 가장 익숙히 알고 있는 스레이트 라이선스도 있고요. URL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할 때 다양한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이 URL 필터링 기능 관련된 라이선스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일단은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라이선스들을 구성을 하시려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Add 라이선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펙 애니커넥트 에이펙스 요 라이선스를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장비에 추가를 할 건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UI 필터링도 추가를 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추가를 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추가를 필요한 라이선스를 다 FTD 장비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 1로 지금 뜨게 되고요. 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회색 버튼을 눌러서 내가 추가한 이런 라이선스를 지금 당장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라이선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색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고요. 네, 검증이 완료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검증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두 라이센스 상태가 정상이면은 사실 이렇게 인컴플라이언스로 떠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out of compliance로 지금 떴어요. 보면은 사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왜 이렇게 비정상으로 뜨는지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요 라이선스 관리하는 그 CSSM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탭으로 가서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들의 상태인데 보면은 여기 얼럿 쪽에 insufficient 라이선스라고 뜨는 이 라이선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뜨는 거는 라이선스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저희가 애니커넥트 에이펙스를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하고 나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얘가 빨간색으로 떴는데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 라이선스가 여기에 얘가 insufficient 라이선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vailable to use가 0으로 뜹니다. 0으로 떴다는 거는 요거는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in use가 지금 이렇게 2로 나오는데 이거는 구매를 하지 않은 라이선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옆에 밸런스드가 마이너스 2로 나왔고요. 구매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FMC하고 CSSM이 동기화된 다음에
여기에서 그 라이센스 검증 결과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UI 필터링도 인컴플라이언스로 떴는데 UI 필터링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UI 필터링 라이센스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방금 제가 장비 하나에 추가를 해서 얘가 1로 뜨고 available to use가 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떠서 얘가 지금 -1로 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FTD 장비에 이 라이센스를 추가를 했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라이센스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동기화를 했을 때 얘가 out of compliance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기능 라이센스를 다 추가를 한 다음에 꼭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라이센스가 충분한지 아니면은 부족해서 저희가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더 구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연장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마트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방법하고요.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검증받는 방법, 그리고 비정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저희 두 번째 내용에 대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그 방화벽이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긴 환경에서 가동이 될 때 라이센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에어갭 네트워크가 바로 완전히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환경입니다. 보통은 그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은 은행이나 기업에서 내부 장비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화벽도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럴 때 에어갭 네트워크 라이선싱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에어갭 네트워크 라이선싱을 라이선스 리저베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현재 이런 모드는 FMC 6.3 이상, FDM 6.0 이상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FMC 6.6 이상 버전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라이센스, 요 에어갭 네트워크 라이센스도 사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완전히 외부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FMC는 CSSM과 당연히 통신이 안 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간 라이센스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클라우드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라이센스를 검증받는 방식, 조금 더 안전한 온프림 서버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검증을 받는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요 에어갭 네트워크 라이센싱 요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는 스페시픽 라이센스 SLR라고 불리고요. 다른 하나는 퍼머넌트 라이센스 리저베이션 PLR로 불립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이 두 가지 유형의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은 SLR은 그 사용사 만료 날짜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스마트 라이센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회사 보안 요구에 따라서 아예 이제는 방화벽을 오프라인 모드에서 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마트 라이센스에서 SLR로 라이센스를 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스마트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SLR에서 스마트 라이센스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LR과 스마트 라이센스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SLR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할 기능 관련 라이센스,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라이센스 혹은 멀웨어 라이센스를 먼저 구매를 해서 SLR에 구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SLR 라이센스가 만료되면은 일부 기능들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배포도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FMC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하면은 그 FMC에서 그 라이선스 아래에 스마트 라이선스라고 아까 표시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 SLR은 스페시픽 라이선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라이선스 아래를 봤을 때 스페시픽 라이선스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요 SLR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종입니다. PLR 같은 경우에는 그 SLR은 그 스마트 라이선스로 아까 SLR하고 스마트 라이선스 사이에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PLR은 스마트 라이선스로 전환할 수 없고요. PLR만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LR은 사용 전에 그 기능 관련 라이선스를 먼저 구매를 해야 되지만 PLR은 구매를 하면은 다른 기능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이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PLR은 말 그대로 영구적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없어서 쭉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SLR은 V 화면에서 스페시픽 라이선스로 표시된다고 했잖아요. 요 PLR은 유니버셜 라이선스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서로 다른 점 이렇게 있고요. 이런 그 라이선스 리저베이션 방식의 배포 방법을 보면은 우선은 스페시픽 라이선스 SLR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CSSM에서 SLR 또는 PLR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뜹니다. 그리고 FMC는 디폴트로 SLR 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SLR을 사용하시려면 꼭 FMC에서 먼저 활성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FMC에서 SLR이 활성화되면은 FMC에서 리저베이션 리퀘스트 코드라고 있는데 요거를 먼저 생성을 하시고 이 코드를 가지고 CSSM에서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를 또 생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코드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드 말고 두 번째 CSSM에서 생성한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를 가지고 FMC 화면으로 가서 검증을 하고 만료가 되면은 스페시픽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SLR 라이선스를 해당되는 장비에 FTD 장비에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과정이고요. 바로 FMC 화면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는 FMC 화면을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연결이 끊겨서 다시 한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네요.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되었고요. 화면을 네. 지금 이 환경을 보시면은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라이선스 아래를 보시면은 얘는 지금 유니버셜 라이선스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장비는 지금 PLR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LR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이쪽이 스페시픽 라이선스로 표시가 됩니다. 우선은 이 유니버설 라이선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등록 취소를 하고 네,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아무런 라이선스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 피에라 라이선스 등록을 끊으면은 지금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첫 번째 단계 제너레이터 리퀘스트 코드
요 단계가 방금 전에 제가 그 소개한 배포 과정 중에 첫 번째, 리저베이션 리퀘스트 코드를 넣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데모 환경은 유니버설 라이센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어카운트를 제가 지금 사실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모든 배포 과정을 죄송하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한테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가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코드는 FMC 화면에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코드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코드를 저희가 복사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SSM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SM 화면에 가서 보시면은 저는 요 인벤토리 아래 라이센스 탭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라이센스 리저베이션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PLR 또는 SLR을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신 적이 없으면은 사실 여기에 라이센스 리저베이션이라는 버튼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드.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지 이렇게 그 스텝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저희가 FMC에서 생성했던 코드를 넣는 그 화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 스마트 어카운트하고 요 데모 환경이 계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사실 여기에서 생성한 코드를 제가 여기에 넣어도 여기에 넣고 요 넥스트 버튼 눌러도 사실 다음 창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서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만약에 요 코드를 넣어서 넥스트 버튼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갔다 라고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의 내용은 여기 두 번째 슬랫 라이센스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그러면 요 코드를 넣었는데 네가 요 코드를 가지고 SLR을 사용을 할 건지 PLR을 사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하라는 그런 옵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LR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PLR을 선택을 하면은 따로 기능 라이센스나 이런 걸 선택할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고요. 근데 SLR을 선택을 하면은 원하는 기능 라이센스를 그 다음 화면에서 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리뷰 앤 컨펌.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요. 어서라이제이션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CSSM에서 그러면 두 번째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FMC에서 생성된 코드, 두 번째 코드는 CSSM에서 생성된 코드. 그래서 스텝 4에서 나온 요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요 FMC 화면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요 내용이 방금 저희가 CSSM 화면에서 봤던 그 스텝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가 CSSM에서 생성한 코드를 가져오면은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으신 다음에 옆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가 완료되면은 아마 리턴 코드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 구성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이선스 리저베이션을 등록하는 과정이었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기존의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비교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라이선스는 가시성이 우선은 강하고요. 라이선스를 관리를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FMC 화면에 스마트 라이선스를 등록을 하고 동기화를 한 다음에 라이선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바로 CSSM 사이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편리한 등록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세 가지 방식을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자주 사용이 되는 거는 다이렉트로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검증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온프림 서버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온프림 서버를 통해서 검증을 받으시려면은 우선은 FMC에서 그 인터그레이션 아래에 인터그레이션에 들어가서 관련된 온프림 옵션을 우선은 활성화하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화벽을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 가동을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pecific License Reservation, SLR, 두 번째는 퍼머넌트 라이선스 리저베이션 PLR 이렇게 두 가지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라이선스의 차이점이 뭔지도 아까 같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업무 요구에 따라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라이선스를 사용을 할지 만약에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방식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럼 지금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별도로 올라온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ATX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멀웨어 및 파일 정책의 통합 등급 제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음 주 2월 24일 오후 2시이고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발송되는데요.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만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